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G7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뭐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뭘 띄웁니까? 난데없이 한일 정상회담을 띄우고 있다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되니까 마치 뭐라도 한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을 띄우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아니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이 그 많은 반일 선동을 해놓고 한일 정상회담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근데 저는요,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자, 보십시오. 한겨레가 이렇게 쓰는 건 제가 이해할게요. 과거사와 현안분리 투트랙, 이재명식 대일 실용외교 첫 단추. 근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한일은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집. 심지어 뭐라 쓰느냐? 우호적인 이재명에 화답한 이씨바. 친한 노선엔 4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큰일 났다. 자,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재명이 일본과 뭔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뭔가 관계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 관에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 당시는 극심한 반일선동, 선 넘는 반일선동으로 인해 지소미아 파기 선언까지 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와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잡고자 고군분투했던 것이고, 그걸 실제 바로 잡았어요.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삼각공조 만들어서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이재명은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일 선동 안 하고, 일본 공격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그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유지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유지만 해도 되는 사람한테 우호적인 이재명에 화답한 이씨바, 친한 노선에 4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요? 아니, 못 봤어요? 표정을 못 봤습니까? 표정을 못 봤습니까? 이게 지금 일본을 바라보는 이재명의 시선입니다. 왜냐? 그동안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이 일본을 향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냐고요. 야, 나는 진짜 이거는 너무 심했다 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여기서 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되니까 뭘 띄웠다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띄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동조가 선을 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번 G7 회담에서 일본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못 만났어요.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일본은 얼마나 노력과 협상을 했길래 G7 자리에서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났는데 이재명은 왜 못 만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와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와 관련된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합니까? 오히려 이재명을 까는 게 아니라 이시바를 까고 있습니다. 관세 타결 없이 헤어졌다. 그러니까 마치 이시바가 빈손인 것처럼. 심지어 어떻게 보도하냐? 미국 관세 협상 교과서 일본 빈손 귀국불은 4가지 오판. 일본을 까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이재명을 까야 되는데 그걸 못 까니까 오히려 만난 이시바를 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론이냐고 지금. 이래놓고 한쪽에서는 이재명이랑 이시바랑 잘 지낸다, 이재명이 지금 이시바의 화답을 이끌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와. 자,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왜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한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왜 일본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이재명이 예뻐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뻐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 형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왜냐?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가 무너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바꿔 말하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먼저 태클 거는 쪽이 책임지는 거예요. 즉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관세 협상하는 과정 속에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고 럼프 형님, 우리 지금 한국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재명한테 화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재명 만났을 때 표정은 이렇게 몹숨 낄지라도 내가 행동은 화답해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관세 협상.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왜곡됐습니까? 만난 사람은 까고 안 만난 사람은 안 까. 심지어 이재명은 일본 총리를 만나니까 잘했다고 지금 명비어 청가를 불어주고 있어. 이게 지금요 조선일보의 모습입니다,兄여러분들. 조선일보 모습. 와, 제가 JTBC, MBC, 한겨레, 경향 이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조중동이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선일보가 이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자,兄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보시는 분 계실까요?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세요. 정신 차리게. 그래야지만 우리 목소리 따라갑니다.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마냥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예전부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를 삼아왔고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될 거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서야 달고 있잖아요. 우린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문제를 이제서야 뒷북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같이 쭉 말씀드렸던 이 문제점들, 지금 당장은 조중동 조선일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것이 터져나오고 그 문제로 인해 이재명 지지율이 박살이 나고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나라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나서 언론사가 얘기하는 게 그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그게 견제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언론은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고요. 이미 끝날 대로 다 끝내놓고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그때서야 발 하나 쓱 미는 게 언론사 역할이냐고요. 아니죠. 문제가 되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여론을 이끌어서 국민들에게 뭔가 문제인지를 함께 외치는 게 언론사 역할 아니겠냐고요. 아, 진짜 의사 선생님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兄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손상대 TV를 보는 국민들이 훨씬 많을까요? 조중동 언론을 보는 일이 훨씬 많을까요? 후자죠. 조중동 언론을 보는 국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수천 배가 넘을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비판 의식이 사라져요. 국민들이 보는 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하고 싶은 걸 더 할 거예요. 어떻게? 더 빠르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건 더 가속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그걸 바로잡는 건요, 훨씬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왜냐? 비판이라도 받아야 속도가 늦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이라도 받아야지 10개 할 거 5개 줄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그래도 속도가 빠른데 10개 할 거 10개 다 합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10개 바로잡는 게 빠르겠습니까? 5개 바로잡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중요한지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 언론사들이 한정지는 시선이 아니라 그들이 제기하지 않은 문제점까지 우리가 확장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거지로 까는 게 아니라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취지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끝났다, 포기하자, 그만두자. 끝나고 포기하고 그만두면요, 이 나라 살 수 있을까요? 끝나고 포기하고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그만둡니다. 절대 포기 못해요. 어쨌든 저는 이 나라 살아야 되고 제 아이도 이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규 여러분들, 잽 날리자고요. 잽을 날려서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한테 설득하자고요. 뭐가 진짜 문제고 누가 진짜 문제인지, 단순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대안까지 우리가 함께 제시하자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언론사들이 비판하지 않고 명비어 청만 부르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원인은 이재명입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이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한 사람만 고쳐내면은 이 문제가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언론사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을 끌어올려 드리고 언론사들이 왜곡하는 진실들을 바로 잡아 드릴 겁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조선일보의 명비어 천가. 그 역할 저는 꾸준히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